법사위가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상임위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그리고 사당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본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법사위원들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때는 소통관에 서거나 아니면 앞에 복도에 섰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법사위 회의장을 활용해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고, 회의장은 회의 장소로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국회 문화를 좀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해의 말씀 다시 전하면서 한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긴급 사단 질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회의 개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협의를 했고, 협의가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을 위반한 무리한 주장을 했죠. 일단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데, 국회 증거법상 증인은 7일 전에 소환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오늘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얘기들이 있으면 어차피 내일 현안 질의를 다 하기 때문에 내일 질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오로지 정쟁하고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산을 심사하는 때입니다. 오늘도 예결소위가 계속 진행되고 내일 아침까지 예결소위가 진행돼서 앞으로 2026년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진짜 피같은 세금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법사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예결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만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의힘의 정말 발목 잡기, 국정 발목 잡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항소 포기를 얘기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올 2월달에 1월달에 항소 포기했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때는 그러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히려 문제 제기하면서 검찰이 왜 이런 사건 항소하느냐 얘기했어야죠.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시절에 기소했습니다. 그랬던 사건을 항소 포기했으면 문제 제기했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도 예전에 벌금 150만 원 검찰에 구형했는데 1심에 벌금 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벌금 80만 원이면은 그 직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항소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김영참 부산 강서구청장, 이분도 국회 후보인데 벌금 200만 원 검찰에 구형했고 2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 포기합니다.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형조차 안 했고 1심 벌금 80만 원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 포기했습니다. 조수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 구형했고 1심 벌금 80만 원 나오니까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왜 이게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조금 더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 법원이 가급적 검찰의 입장을 존중해 주려고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되는 부분만 일부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액수를 계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액수를 계산을 합니까?
그리고 직무상 기밀이 아닌 거, 이미 공개된 거 비밀이 아닌데 어떻게 비밀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유죄가 나올 수가 없었던 사건이 분명하고, 그리고 추징을 청구하는 것도 피해자가 달리 사기 피해자, 배임의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추징을 청구하라는 것이지만은 이미 새로운 국힘 성남시장에 의해서 소송이 뻗어시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추징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기소, 무죄가 날 것이 뻔한 정치 기소를 한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검사들이 잘못된 기소를 해서 이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는 것을 반성을 해야 할 일이고, 또 자기 정권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국힘 의원님들은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할 일이지 왜 항소를 안 하냐고 따진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항소심, 상고심 가서도 어차피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인 것이 초등학생이 봐도 분명한 것인데, 무죄 3번 받을 거 1번밖에 해준 것을 감사하게 알아야지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가지고서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대통령직까지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태도, 이 정치공세, 저는 이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소했던 검사들, 수사했던 검사들 그 문제점을 밝히고, 윤석열 정권 때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했는지, 왜 검찰은 보수 정권 안에서는 알아서 벌벌 기면서 민주당 정권만 출범하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따지고 강력한 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좀 판결문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이 몇 쪽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약 7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박준택 의원 말씀한 것처럼 검찰을 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결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의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부정행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국힘이 이런 문제 자체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에서도 검찰이 조작수사 또 별건 수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는데, 검사들이 이거를 꼼수를 써서 2021년에 기소한 원래 업무상 배임 사건에다가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피신조서를 넣어가지고 이런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썼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증거에서 배제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수사, 이렇게 판결문을 보면 제가 실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항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구형보다 2명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검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검사들 뜻대로 움직였던 일부 피고인, 이 사람들이 확정되고 인해서 자신들이 조정을 못하게 됐다. 자신들이 또 검사들의 비리를, 검사들의 조작, 회의, 협박을 얼마나 또 밝혀낼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사들이 이렇게 길게 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그리고 윤석열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한 검사들이 이게 뭡니까? 18명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큰 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이라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검사들을 이번에 즉각 인사조치하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장동혁 1심에서 유죄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원희룡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박수영 10월 27일이네. 10월 27일 선거법 90만원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 포기했어요. 우리 쪽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항소하고 상고해서
아주 베껴버리는 검사들이 장동혁, 원희룡, 박수영, 항소 포기했어요. 10월 27일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항소에서 구형량 더 깎아달라고, 선고한 양 더 깎아달라고 하려고 했던 겁니까? 자신들과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서 봐줘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었습니다. 내란 검사들의 커밍아웃이었습니다. 검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프로스에 올렸는데요.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이 했던 그 잘못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 과정의 문제점들을 개혁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찐윤 검사와 내란 검사 그리고 정치 검사들의 커밍아웃이었습니다. 이 커밍아웃을 국민들이 잘 봐주시고, 이 잘못된 것 자신들의 예규에 항소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들고 그리고 판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꼭 법무부에서는 제대로 조사하고 감찰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억압 수사, 조작 수사, 증거 조작을 통해서 가짜 허위 기소를 했던 검찰이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 피고인들이 본격적으로 강압 수사의 정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는 바깥에서 본인이 3년형을 자신했는데 8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항소가 가게 되면 어떤 외압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은 지금 이 부패 검사들은 외압 코스프레를 하면서 빠져나갈 풍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직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살궁리, 즉 공무원 연금과 안정된 변호사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느냐? 지금 김건희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난 추가적인 국정농단의 정황들과 여인형 방척사를 촬영관을 통해서 나타난 외환죄의 증거들을 무엇으로 덮을까 고민하던 바로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 사건을 검찰과 공모하며 안개 분무기를 뿌려대면서 사건을 은폐하는 그런 자신들의 나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항소 포기가 지금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이고, 그 지점에서 저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공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사들, 검찰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집단적으로 조작했고 그것이 들통나려고 하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제1 검찰 쿠데타가 있었으면 지금은 제2 검찰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는 규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 검찰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집단 항명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